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배입니다. 이번에는 소송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소송을 이길지 이길 수 없을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승소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소송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의료 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는 의뢰인의 순수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 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소송비용 100만원 내고 각종 감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100만원 내고 700만원 했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비용이 5천만원이다. 그러면 재판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답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호사비 500만원에 각종 인지 송달료에다가 감정료 왕창 썼는데 패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돈만 날리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소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긴 하죠. 이런 경우에도 과연 소송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뢰인이 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소송의 목적은 대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계산해서 기회비용을 산출하는 것, 그게 기본적인 출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단돈 1원을 받고 변호사비로 1000만원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해야겠다는 분도 계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내 잘못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 일종의 투사현상처럼. 물론 그것을 입 밖으로 저에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정말 이렇게 이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그대로 놔두면 내 책임이 되는 것만 같아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누군가의 원인을 찾기,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소송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라고 다독여야 되는 경우도 있죠. 변호사는 직업이 생각보다 극한 직업입니다.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요. 이렇듯이 소송할 가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지 금전적인 문제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소송을 하고 싶은 건지를 한 번쯤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 때문인지. 돈이라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에서 어느 정도 비율의 소송 비용을 예측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가 소송하는 목적이 정말로 단지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인지,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소송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피고의 입장에 서기가 쉽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경우는 일전에 의료소송을 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의료인 편에서 확인해 봤듯이 정말로 나에게 잘못이 있지만 소송을 계속해야 될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내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냥 돈으로 때우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내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빨리 손해를 배상을 해줘버리고 소송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해서 소송에 임하지 않는,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소송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이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단지 금전적 이익일 수도 있지만 명예나 사회적인 원인, 혹은 자기 내부의 심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 그 깊은 부분까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 부분까지 살펴서 한 번쯤 다독여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소송을 하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대 성능비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돈이 굉장히 많아, 변호사비가 얼마가 들건 소송 비용이 얼마가 들건 나는 쟤 괴롭힐 거야,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리해서 소송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두를 수밖에 없거든요, 무리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소송을 진행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소송할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거짓말의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이 많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살짝 비트는, 겉으로는 사실, 진실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의미를 비트는 형태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버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소송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나의 소송할 목적, 그리고 내가 소송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내가 과연 소송을 하기 위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시간적인 압박 같은 걸 견딜 수 있는가. 아무리 변호사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면들을 고려를 해본 다음에 소송을 할 가치를 판단해야 됩니다. 소송할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간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0% 정도를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50%라는 것은 소송 비용의 전체 값이 기대값의 50%를 넘고, 아니 50% 이하하고, 그리고 승소할 확률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주장 사실을 판단해 봤을 때 기존의 판례라든지 기존의 자료들, 기존의 교과서 같은 걸 봤을 때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반은 넘어간다 생각했을 때 소송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의뢰인 본인의 몫입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복잡한 과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이죠.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1인 시위라든지 계속적인 폭력이나 폭행 등을 할 때, 병원의 영업에 방해가 될 때, 병원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소장이 날라오면 그때부터 대응을 하면 되고요. 그때부터 대응을 하면 인지세나 송달료도 들지 않고 입증을 하는 부담도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하게 되면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피고의 입장일 때보다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입증 책임도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경우,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약간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되면 거의 대부분 반소로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가 되기 때문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판을 벌려야 되는 것인데 좀 더 고차원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송 목적은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손해냐? 병원의 영업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손해 부분이 내가 지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관계와 비교했을 때 더 유리하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의사가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가 피해자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소송할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소송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금전적인 것일지, 심리적인 것일지, 한을 풀기 위한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과정을 내가 견뎌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의료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지, 방어를 하지 않고 소송을 포기할지 부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의료인이 원고의 입장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판단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소송을 하는지는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라든지 상대방이 그 소송에 맞닥뜨린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은 약간 좀 달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액이 전체 다 해서 500만 원일 것 같은데 변호사비가 1000만 원이 든다. 이런 소송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송 가치라는 거는 금전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억울해서 내가 한이 맺혀서 그냥 잠을 못 자겠다. 나 1000만 원 내고 500만 원만 받더라도 나는 소송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듯이 사람마다 소송 가치는 너무 다릅니다. 답을 내는 것도 변호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답을 내는 것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은 의뢰인 자신입니다. 해서 소송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변호사와 깊은 상의를 통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다음번에는 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